실제로 내 주변에서 러시아 쪽이랑 거래를 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뭐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로 대금 결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거의 다 현행법상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미안한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다 법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궁금한 거지. 이거 언젠가는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막 찔러보는 거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지. 항상 법은 늦잖아. 오늘 요 주제를 준비했던 이유는 우리가 관세사잖아. 그러니까 무역대금 결제를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고 실무상 경험했던 방식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은 사람 이야기 알죠? 그런 것처럼 무역대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매우 단순한 궁금증 때문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관세청에 질의를 올렸죠. 아직 답변은 못 받았는데 간단히 뭐라고 올렸냐면은 현행 법령 하에서 비트코인으로 무역대금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수입할 때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대금 결제 시 인보이스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한 수입 신고 시점에 과세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라고 문의를 했고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관하라는 부서가 관세청, 금융감독원, 기재부는 사실 관세청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문의를 해봤는데 현행 법령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정부에서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는 답변이 오면 또 추후에 컨텐츠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미 관세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수입 신고가 되고 수출 신고가 되는지 이런 것들로 법령에 비추어 봤을 때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근데 우리가 일전에 한번 그거는 있었잖아.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대금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가 질의했던 거는 수출 실적이 인정이 되냐였는데 그 외에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도 가능하냐? 그때 어떻게 답변이 왔었지? 그때 이제 답변을 받았던 거는 수입을 하게 되면 지급의 의무가 있고 수출을 하게 되면 외국환에 대한 영수의 의무가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상의 통화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외국환 거래법상의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지.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상 수출하고 대금을 수령했느냐. 그렇지. 근데 외환이 거래은행의 계좌에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않으니까 수령 못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수출 실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은 거고.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외국환 거래법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 있잖아. 그거를 신고하면 가능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했었어. 비트코인을 받아서 우리의 나라에서 거래를 해. 현금화를 시켜. 나의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해. 이 경우에는 인정이 되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야.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으로 예외적인 신고를 했을 때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도 궁금한 거지.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외지급 수단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가치를 받은 거고 그거를 외국환 거래 은행을 통해서 받지 않았을 뿐인 거잖아.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값어치 받아낸 거니까 나는 이거를 신고를 하는 거지. 외국환에 다른 방법들 다 신고하듯이. 근데 그거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있었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법인과 법인이 거래를 할 때는 인정이 안 된다는데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는 있잖아. 사실 내가 수출 실적도 필요 없고 뭐 굳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이제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실제로 한 10% 정도가 통계상에 잡히지 않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거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현행 법령상 각각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관련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내 주변에서 러시아 쪽이랑 거래를 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뭐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로 대금 결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거의 다 현행법상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미안한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다 법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궁금한 거지. 이거 언젠가는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막 찔러보는 거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지. 항상 법은 늦잖아.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역대금 결제 방법은 대표적인 게 TT 그리고 신용장. TT는 말이 어려워서 TT지 외국은행 계좌번호를 받아서 거래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신용장 거래라고 해서 LC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 건데 이 송금이 되기 위해서 그럼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할 때 어떠한 서류적인 조건들이 수출자가 나한테 물건을 선적해서 보내고 서류적인 조건들이 BL이나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같은 것들을 적확하게 갖추어서 수입자한테 주고 이 수입자가 그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을 통해서 다 제출했을 때 은행이 수출자한테 대금을 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특징은 한국에 소재하는 은행이랑 거래 상대국 은행에 내가 거래하는 뭐 기업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이 은행에 돈을 쏴줘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은행과 은행끼리 거래를 할 땐 스위프트 코드로 매칭해서 쏘잖아요. 수수료가 나와요. TP도 수수료가 나오고 LC는 수수료 매우 비싼 편이고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주로 전 세계 무역 대금의 결제가 달러가 첫 번째 1위로 결제되고 있고 위안화로 결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좀 한정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무역 대금을 결제할 때 적용되는 법령이 첫 번째 관세법이 있고 두 번째 외국환거래법.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 곱하기 관세율로 관세액이 책정되잖아요. 모든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과 관세율, 과세환율 이 모든 것들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 법령하에서는 무역대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기가 뭔가 어려워 있다. 수출 실적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 결제를 하는 거지. 이건 달러 연동 코인이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대금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면 비트코인은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지금 거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 변동성이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연동시켜서 어떻게 그 변환할 것인가? 중간에 달러가 있어야겠지. 1코인이 몇 달러의 값어치를 갖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몇 코인을 살 수 있다 이게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렵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게 탈중앙 정권이잖아요. 얘네 목표가. 그게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근데 좀 그런 게 비트코인 투자도 안 하는 관세자들이 뭘 논하고 있습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보는 거지. 더 세밀하게 나의 소중한 돈이 가야 되는데. 그 권장하는 거는 돈을 잃든 따든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무역대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냐 마냐 이거를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0.01도 안 들고 있는데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건 지금 이제 관세청 질의 내용이 회신료면 우리가 공유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결제했을 때의 장점, 수수료? 현재 무역대금 결제 방법이 TP와 신용장이었잖아. 그 두 가지에 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든다 했잖아. 비트코인은 이 두 가지를 없앨 수가 있는 거지. 시간차 없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쏴서 송금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수료 드는 것들을 그냥 바로 쏘면 되니까 그 수수료 드는 이유는 신뢰받는 제3자 즉 은행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잖아.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비트코인 백서의 아주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필요한 것은 신뢰 대신 암호학적 증명에 기반해 거래 의사가 있는 두 당사자가 신뢰받는 제3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서로 직접 거래하게 해주는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현재 거래에서 은행들이 신뢰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뢰받는 제3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암호학적 증명으로 블록체인으로 장부들을 걸어서 기록을 남겨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하면서 그러면은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같은 BL까지 해서 포워딩, 선박 회사가 있을 거고 통관 관세사가 있을 거고 내륙 운송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또 창고 업체가 있을 거잖아. 메인 거래 당사자는 수출자가 수입자인데 이 안에 서브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와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리고 연동되는 BL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장부화시키면서 암호로 거는 거지. 그럼 중간에 누가 그거를 위변조에서 사기를 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이 이 거래에서 빠지고 대금 결제도 비트코인으로 직접 한다. 너무 편하고 수수료도 안 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백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핵심을 너무 꿰뚫어놓은 거야. 이 사람 진짜 천재 같아. 사람일까? 일론 머스크라던데 누가 일론 머스크래요? 난 최근에 본 거는 CIA라는데. 너무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CIA라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비트코인 주류 투자자들이 봤을 때 둘은 너무 난 그런 게 더 재밌더라.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역대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현행 법령상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뚫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사는 걸 권장드리고 세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들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또 편성할 필요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